어느 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 경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한 블로그에 한 가지 흥미로운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다. 이 제목은 단숨에 각국 경제학자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격차가 뒤집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분노와 충격이 섞인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1인당 국민소득 한일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추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역전 현상이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성장을 이뤄내며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특히 1970, 80년대에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경제적 우위를 점했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했지만 1990년대 이후 IT와 첨단 기술 산업으로 전환하며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가 경제 성장의 선두에 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98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IT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칩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0년대 들어오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AI 기술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와 모바일 기기에 필수적인 메모리 제품들을 공급하며 글로벌 IT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현대차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하며 현재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의 도요타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경쟁하며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며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한국이 IT와 첨단 기술 산업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한일 경제 관계는 오랜 역사 속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한국의 경제는 일본의 착취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후 경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기술 교류와 무역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함께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 갈등이나 역사적 갈등도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배경은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셸 카마우프 국제경제연구소 II의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기술 발전과 교육 수준 향상이 일본을 앞지르게 만든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면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머물러 있어 변화에 둔감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과 스타트업 문화는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와 그 자회사인 라인을 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검색 엔진과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일본 디지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은 한국의 IT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일본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배출해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보수적인 기업 문화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는 경제 혁신 속도에서 한국에 뒤처지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한국과 일본 간 경제 격차가 좁혀지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이 극에 달하며 경제가 과열되었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심각한 불황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기업들은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며 혁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경제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경제 침체는 일본의 경제력을 약화시켰으며 그 결과 일본은 글로벌 경제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시기 동안 IT 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를 좁혀 나갔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 구조를 받아들이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확장하며 일본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G7 가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만으로는 G7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G7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는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판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은 한국이 G7에 가입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역전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202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GNI는 약 42,000달러로 일본의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엔화 약세나 환율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고도화된 산업 구조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덕분입니다. 또한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1호 38위인 일본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GDP 수치를 넘어서 각국의 혁신 역량, 기업 환경,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혁신에서 강점을 보였고, 이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우위를 점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2년 유무선 광대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88.0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84.77%로 2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의 202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 5G 이동통신 보급률에서도 한국은 OECD 2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기술 접근성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5G 가입자 비중은 54.2%로 일본의 50.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보급률은 한국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가치에서도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일본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인 인터브랜드에 따르면 2023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약 920억 달러로 일본의 도요타 약 520억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의 경제적 전망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추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두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두고 다양한 문화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문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한류라는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진스가 도쿄돔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며 일본 내에서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도쿄돔은 일본 내에서도 상징적인 공연 장소로 이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아티스트의 인기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은 일본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는 K-팝이 일본 문화시장에서도 주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BTS, 블랙핑크, 세븐틴 등 다양한 K-팝 그룹들이 일본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일본 음악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어 앨범을 발매하고 일본 내 투어를 개최하는 등 현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팝의 인기는 일본 내 한류의 열풍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으며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역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일본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로는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등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한국의 현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 내 일부 보수적인 층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일본의 문화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세대와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세대 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 간의 문화 교류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현대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한일 관계의 정치적 측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경제적 배경에는 과거의 외교적 갈등을 넘어서는 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의 성장을 경계하며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자 합니다. 일본의 외교 전략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G7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의 정치적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가시화된 이후 일본 내부에서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추월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경제지와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성장을 면밀히 분석하며 일본이 놓친 기회와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늦었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한국과의 격차를 벌린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인들은 이제 일본이 한국의 뒤를 쫓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본의 경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학계와 지식인들도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한국을 경쟁 상대로 삼기보다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과거의 경제 모델에 안주하지 말고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도약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비교를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성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젊은 정치인들은 이와는 달리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일본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와 대중문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집중 조명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및 문화적 성과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있으며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사회 변화를 부러워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일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된 사회, 그리고 열정적인 기업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며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적 도약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완전히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반응은 세대와 계층,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며 위기감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장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감정은 앞으로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면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어지면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면 두 나라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일 간의 경쟁은 국제 무대에서의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추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며 한국과의 경쟁을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시금 아시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